그러니까는 다 이게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저를. 안녕하세요. 나무중사 장용소입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사실은 이제 시작은 어떤 이제 정보 제공의 컨텐츠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겪었었던 그런 일들 중에서 특히 지금은 이제 군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썰이죠, 말하자면. 근데 뭐 일반적인 그런 군대 썰은 아니라고 봐요. 저만이 겪었었던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군대가 아니라도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이고, 또 지금 이제 군대 관련된 콘텐츠가 언제 끝날지도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말하자면 콘텐츠가 좀 밀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좀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이게 뭐 저한테 어떤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대를 해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좀 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며칠 전에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저는 뭐 딱히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뭐 제가 이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된 어떤 이제 사건이라고 하자면은 세 가지의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 하나가 제2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2004년,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 9월까지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있었던 사건들이 그 두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공군 부사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관한 생각이라고 정했고요. 뭐 천안함에 대한 것은 뭐 저도 이제 제가 공군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해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말하자면 제 3자 입장에서 그거를 보는 입장이었었고요. 그 당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다른 일이었죠. 근데 다만 이제 군대라는 같은 군인이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의식이랄까, 거기에 있어서는 참 좀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이런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뭐 당직 근무도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TV로 시청을 하면서 저한테는 직접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이제 공군 부대에서 인원을 이제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견학을 했었습니다. 견학. 참 이제 견학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관광은 아니었던 거라서 깨달음 뭐 그런 것들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이제 준비된 것 같은데요. 어떤 천안함이 피격되어 있는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견학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미안하고 좀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해군 기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안내 이제 병사가 있었어요. 우리 부대 차량이었었고, 여기에 병사가 탑승을 해서 쭉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였는데요. 바로 그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뭐 여기에는 뭐 여러 부대에서 함께 이제 견학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참하죠. 굉장히 처참했었고, 어떻게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가볍게 조각이 날 수 있을까, 찢어질 수 있을까, 그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정말 여기 안에서 있었던 그 해군 장병들이 얼마나 큰 위태로움에 놓였었을까를 감히 뭐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정말 많은 불안을 느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처참하잖아요. 근데 공군 입장에서 뭐 내일 같진 않았어요.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뭐 제가 다른 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TV로만 볼 수만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게 군인이라는 게 정말 이런 갑작스러운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고 나도 어떤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랬지만 저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제든지 뭐 이들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뭐 딱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진 거고 이런 행사가 없으면 또 잊혀지기 마련이라서 또 이렇게 자주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도 제 어떤 기억 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일들이죠. 이런 상황들이 직접 가서 이런 걸 이제 직접 느껴봤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뭐 탓하겠습니까? 저게 소행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말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글쎄요, 이렇게 직업군인하고 부사관이나 뭐 장교들이나 하고 병사하고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후운을 갔다는 거 그거는 어쨌든 선택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살다가 죽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편으로 어떤 시기 됐던 간에 이름을 남겼다 라는 면에서는 저는 당연히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일찍이 이름을 남겼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군인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걸 하다가 이렇게 전사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영웅이 존경하고 이들이 나아간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평온하죠. 이 해군 기지에 정박되어 있는 이 함정을 볼 때는 참 평온하다. 그런 점을 좀 느낍니다. 근데 그 위에 바다 위에 나가서 싸우던 그 모습은 정말 처참하고 정말 안타깝고 위태롭고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2011년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자, 이때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뭐 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굉장히 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의 뭐 진짜 10년이 다 돼가는 그런 그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연평도에 그 포격 사건이 있어서 이게 거의 막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연평도에 북한이 사격한 포탄에 의해서 민가라든지 군부대가 피해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죄송합니다. 이게 날짜가 잘못됐네요. 그죠? 2010년입니다. 2010년. 저도 이때 군생활을 하고 있었죠. 군 제대하기 거의 한 1년 전의 일인데 제가 이날 에피소드가 있어요. 정말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날 저도 이날 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벽제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부품 조달을 위해서 거참하고 위에 바로 이제 상사였는데 그분하고 같이 둘만 이동을 한 거였어요. 부대에서 차량은 지원되고 갔는데 문전은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군 차량을 운전을 했었습니다. 군 면허증 가지고 저 혼자 출장을 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갔다가 갑자기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외부로 나가 있는 요원들을 모두 부대에 복귀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벽제에 있었는데 같이 갔었던 이제 그 상사분은 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단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우리가 소속돼 있는 우리가 담당하는 다른 부대에 지원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차량을 가지고 여기 들려서 저를 내려놓고 다른 부대 갔다가 다시 올 때 여기 들렸다가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벽제에 있었을 때 아니 뭐 같이 다 가도 되는데 이 포격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 다른 부대 갔다가 그대로 그냥 복귀를 해버린 거예요. 저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복귀를 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을 제가 미워했죠. 그래서 뭐 이분도 저를 미워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이제 관계가 있어요. 뭔가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좀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았고 또 족구 하면서 이분이 하여튼 저한테 경쟁의식을 많이 느끼고 제가 족구를 막 이렇게 찍어서 차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막 따라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죠. 아니 뭐 그냥 가는 게 어딨냐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남겨놓고 싶었던 이야기고 이제 김모 상사입니다. 김모 상사 이름까지는 다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아직도 그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공군 부사관이 그 연평도 포격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여기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데는, 여기가 광명시 과천시잖아요. 여기 서울 요쯤이거든요. 정확하게 딱 찍자면, 금천구 여기.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딱 여기가 부대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공군 부대가 연평도로 배치를 가야 된다.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우리는 지원 부대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호크 부대였는데 호크 부대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근데 참 여기 서울 금천구 여기서 근무하다가 그 연평도로 가려고 해봐요. 여기 연평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연평도, 소연평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거 멉니다. 멀어. 거의 뭐 서울에서 연평도, 서울에서 강릉보다는 가깝지만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이 섬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했죠. 다들. 여기서 우리 부대는 지원 부대지만 우리 부대에서 차출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상사가 있었잖아요. 그하고 저도 있고 뭐 또 다른 누구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또 원사도 있고 막 이들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네가 가라고.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네가 가라 연평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못 간다. 원사 여기도 애들이 가정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일산에 살았는데 가정이 있고 4식구가 살아요. 여기는 5식구야. 여기는 애들이 3명이에요. 한 명은 또 몸이 아프고 여기는 저는 이제 1인 가구. 네. 여기는 이제 항공고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아직은 그 계약직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뭐 진급은 하긴 했지만 참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예? 혼자 살지. 또 중사 정도 됐으니까 좀 베테랑이지. 그러니까는 다 이게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저를 이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참 이게 누가 봐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 혼자 있기 때문에 중사인데다가 장기 복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군대는 또 명령이잖아요. 명령에 복종해야 돼. 나는 참 그 당시에 제가 이때 2010년도 11월 달이니까 또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공릉동에 있는 학교에 서울 공릉동에 있는 학교에 국립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진짜 정말 속으로는 전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나보고 가라고 할까봐 불안했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뭐 더 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갈 수밖에 또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그게 뭐 크게 걱정하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그런 데서도 한번 살아보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할까? 모르겠어요. 막 거기는 정말 민간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뭐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받아들이지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가기 싫었죠, 솔직히. 안 갈 수 있으면은 안 가고 싶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직접적으로 이 연평도 이 포격 사건은 정말 저를 불안하게 하고 위태롭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군인이라면요, 앞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그런 어떤 숙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편제라든가 인사상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나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저는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원회에 전역을 했지만 뭐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에 좀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희생 당하신 그런 이제 군인도 있고 해서 참 이제 안타깝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인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직업군인이라는 게 제 생각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